네, 저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뉴욕일보 경제부 김태수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거래를 주춤했던 기술주가 이제 주도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세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좀 하락세에 따라가지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 도이치뱅크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가 좀 강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회복되는 거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5%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 38,000달러, 지금 현재는 39,000달러대로 또 올라서 있는데 주말 동안에 31,0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등락을 굉장히 크게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역할을 했고요. 반면에 베런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아직 최악의 순간이 아니다. 앞으로 더 최악의 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갑론을박이 좀 격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하루는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 전미활동지수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연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미활동지수가 0.24로 전월 1.71에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 수준이 그러면 정말 나쁜 거냐? 이게 이제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 나쁜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팬데믹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일시적인 상황일지 아니면 앞으로 연속되는 흐름으로 이어갈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히 꺾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뉴욕시가 올 가을 새학기부터는 전원 등교를 통해서 학교를 재가동한다고 전했습니다. 공립학교 네, 원격 수업을 중단한다고 하는 건데 이 역시 호재로 작용을 한 건가요? 네, 시장에서 이제 뉴욕을 가장 이제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뉴욕이 먼저 그 확산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 빠르게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이제 서부 지역까지 넘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또 대면 수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그 화상 수업을 신청을 해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블라지오 시장이 이제 나서가지고 가을부터 온라인 수업을 완전히 없애고 이제 대면 수업으로 100% 진행을 할 것이다. 지금이 전력으로 나아갈 때다. 이제 이렇게 좀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1년 반 만에 뉴욕에 있는 그 뉴욕 지역의 여행사로부터 이제 특별 기획전이라면서 여행 상품 안내 이메일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뉴욕 지역에서 어떤 경제 제재 그 경제 봉쇄 조치가 완전히 회복되고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뉴욕의 경제 활동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정보기술 통신 서비스 업종이 1.9%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기술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유틸리티 부문이 유일하게 약세를 보였는데 그 약세도 이제 0.01%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테슬라가 4%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60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3.2%나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4대1 주식 분할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4대1로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622달러에서 150달러대로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수 비중 중간 부분으로 주가가 형성되면서 다우지수 편입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IBM이라든가 IBM은 지금 144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가 비슷한 지금 시스코나 인텔이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지수에 더 강한 비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는데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018년 이후에 지난 1분기에 이제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250달러대로 올라섰는데 굉장히 뭐 탄탄한 성장주로도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번에 이제 50% 정도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250달러대로 마감을 했고요. 앞으로 270달러대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목표가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6G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한미 공동 투자 이슈로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6G 산업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초반에 보면은 한국이 조금 퍼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지만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손을 내밀어서 합작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이제 6G에 대해서 35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실제로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서로가 합의를 했고요. 6G, 5G를 넘어서는 6G를 포함해가지고 인공지능 분야 그리고 데이터 분야, 양자 기술 같은 그 여러 가지 고도로 그 기술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할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특허를 미리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5G 시장을 이제 중국에 먼저 뺏겼죠. 지금 현재 화웨이하고 뭐 다른 그 회사들이 40% 이상의 5G 시장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걸 이미 뺏겼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또 시작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많이 뺏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느꼈던 거고 미국에서 5G 산업이 제대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던 건데 그걸 뒤집기 위해서 6G 산업을 추진하려는 거고 203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6G 산업을 상용화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노키아라든가 퀄컴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노키아는 지금 좀 그동안 상승을 많이 하면서 5달러대에서 이제 주가 다지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퀄컴은 오늘도 이제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통신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주 또 주목해볼 만한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내일은 연준 의원들이 좀 연설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연준의 하커 총재가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거든요. 연준이 지금 당장은 뭐 어떤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애틀랜타 지역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를 비롯해가지고 4명의 연준 위원들이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댈러스와 필라델피아 지역에 이어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총재가 금리 인상에 동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관련한 지표가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3월달 S&P 캐시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월에 1.2% 상승해서 3월달에 0.9% 상승하는 것으로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4월달 신규 주택 판매는 마이너스 10%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붐이 정말 이제 마감하는지 종료되는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5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제자리 수준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기관에 따라서 지난달에 121.7에서 조금 하락하거나 아니면 조금 상승하는 그런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레드북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이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강한 가운데서도 2주 연속 하락해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3주 연속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소비라든가 이런 소매 판매에 대한 기대치가 좀 약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목해볼 만한 이슈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